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입니다. 패기와 대안이 있고 시민에게 기쁨을 주는 쇼, 패대기 쇼 시작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패대기 쇼 출연진 모두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제 2015년이 밝았습니다. 자, 우리 우선 먼저 지난 연말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보냈습니다. 백두산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백두산에 가서 우리 준청의 발전과 뭐 보고 오셨어요? 뭐 보고 오셨어요?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고. 자, 어떻게? 저는 밀월 여행 갔다 왔어요. 마누라랑. 아, 밀월. 네, 우리 아들이 지금 태국에 가서. 그거 얘기해봐 그럼. 태국 가고 와이프랑 저 대마도 갔다 왔어요. 대마도. 네. 그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뭐 보고 왔어요? 못 올 뻔했어요. 여보세요. 1월은 지금 올해 이제 몇 살이에요? 아니야. 구미원장 크게 될 인물이야. 크게 될 인물이야.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못 올 뻔했다니까. 태풍 불어. 여긴 이미 큰 인물 됐고. 자, 이제 이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새해, 과연 우리 패대기 쇼에는 2015년 올해에는 어떤 뉴스들이 우리 패대기 쇼에 오를까 한번 예측,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보죠. 일단 저 떡국은 갖다 놔도 좀 떡국은 나눠주세요. 먹게. 떡국은 못 먹더라도. 이거 손으로 막 이렇게 줘도 됩니까? 메뉴에 맞아요 이거? 아니, 봉지채로 줘야 되죠. 저는 아까 이미 먹었습니다. 이 봉지채로 줘야 되는데 봉지가 없습니다. 이 봉지로 주면 메뉴 위반이야? 접시에 줘야 되죠. 이거 이렇게 줬다가는 이거 뭐 잘려.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비행기 폭파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자, 우리 2015년 올해도 우리 대전을, 우리 패대기 쇼를 후끈하게 달굴 뉴스는 아무래도 도시철도 2호선 얘기라든지 또 권선택 시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 선거구 증설 문제가 선거구 증설. 2015년도는 2016년도 총선을 준비하는 그런 아주 그 치열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정치 쪽에서는. 지방자치 제도 개선 관련해서 기초구의 폐지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것도 또 대형 지금 사이언스 컴플렉스 유치 때문에 그 대형 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중소 상인들 반발이나 이런 것도 예상이 될 것 같고요. 지방 재정 부족 관련해서도 아마 계속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또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 간의 갈등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손 의원님은 뭘 좀 이슈가 될 게 뭘로 보세요? 그 권선택 시장 재판 과정이 이제 뉴스가 될 거고요. 아까 저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과 관련해서 이제 갈등이 본격적으로 노출될 것 같은데, 작년도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소 상인분들 이렇게 막년회 때 만나봤더니 아주 벼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싸움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또 유상복합터미널에 대형 쇼핑몰 들어오고 또 엑스포 또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 제천 쪽에. 네, 그게 이제 그게 사이언스. 신세계 간조동의 인형 대전 역사도 막 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진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섬세한 정서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지역 내 갈등이 상당히 노출될 것 같아요. 재개발도 요새 청신호다 이렇게 하는데 용문동 쪽에 대전 최대 규모랍니다. 그게 그 대기업이 붙어가지고서 이번에 지대로 한번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아마 2015년도에 상당히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재건축. 나는 개인적으로 올해 초지만 관심은 개각이에요. 과연 어떤 모양새로 개각이 될 것이냐. 중앙정치에서. 어쨌든 총리가 바뀔 것이냐.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비서실장이 개각에 포함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하여간 청와대 개편도 어쨌든 간에 집권 3년 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모양새인데,
사실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동안 2년 동안에 실망을,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도 지지도가 많이 떨어진 이유의 가장 큰 거는 소통이에요.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정부다. 이제 혼자 하는 정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제 개각을 통해서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부를 만드냐 이런 측면이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한번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이양구 원내대표가 총리 기용 문제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양구 총리가 되든 어쨌든 소통 잘하고 그 할 수 있는 그런 게 내각이 구성됐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좀 박근혜 정부가 변신해서 좀 국민에게 좀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부로 재탄생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만약에 총리를 바꾼다면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번에는 그냥 좀 많이 너그럽게 너무 시시콜콜하까지 요즘에 이제 넘어갑시다. 국회에 보면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통과가 잘 되니까 우리 바람이 있다면 지역에서는 이완구 원내대표 같은 분들이 총리로 발탁되면 그분은 워낙 소통도 잘하고 국회에서도 쉽게 통과되지 않겠냐. 신대평 전 지사님은 어때요? 신대평 전 지사도 아마 강력하게 거론이 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상당히 믿고 하는 분이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려움은 뭐냐. 지금 김기춘 실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오버랩 돼가지고 좀 연세가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 있는데 신대평 전 충남도지사 그러니까 대표께서 하시면 아주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분도 강력하게 거론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올 초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요, 이주용 해수부 장관이 지난해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무부 장관의 기용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 말이 어디서 있어? 좀 작년 말에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총리 기용설도 있었는데. 술자석에서. 아니. 보도가 됐었던 거고. 네. 이주용 장관이 법무장관? 네, 얘기가 지금 일부에서는 당 원내대표 쪽으로 간다는 하는데 원내대표가 지금 누구죠? 이완구 원내대표. 아니요. 이완구 대표를 총리 기용설도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경남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총리까지 영남 출신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게 이제 법무장관을 늘 원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법무장관은 이제 김기춘 실장 자리 비서실장으로 발탁이 되고 총리에는 이완구 원내대표가 되고 이런 모양새를 갖추면 좋겠다. 제 바람입니다. 저도 한마디 좀 하면 새해 벽두 첫날부터 이렇게 우리 옆에 이패대기님 의견하고 다른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지역분 되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원칙과 예외라는 관점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봐야 될 건 봐야죠.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분 된다고 해서 그냥 문제 있는 거 다 덮어주자 이거는 저는 아닌가 같고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우리 지역에 좋은 분이 또 정말 잘 되면 좋겠다. 저 동의합니다. 네. 저기 이완구 원내대표나 심대평 전 지사님이나 이인재 의원님도 거론되는데 그 정도면 다 인사청문회는 문안이 되죠. 근데 우리가 패대기 이슈에서 세 분을 다 거론을 해봤잖아요. 나온 거 있어요? 없잖아. 아니 또 이제 국회의원들이 또 쉽게 말해서 조진다고 맘먹고 보면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문제가 나오는 게 그렇게 걱정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나오더라도 총리의 결격 사유가 있는 거는 아닌 정도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겁내가지고 뒤지지 말고 그냥 통과시켜줘야 내가 저 자세로 나갈 필요 없어요. 내가 후보가 아닌데 내가 왜 겁내? 아니 어쨌든 간에 개각 초에 우리 충청 지역의 인물이 총리가 되면 우리 그렇죠. 충남 입장에서는 좀 환영할 일이었고 또 어쨌든 충청도 총리가 됐다고 해서 충청도 발전만을 위해서 하겠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알파 돼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뒤져봐도 또 그만한 인물도 없어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올해 또 얘기가 이제 도시철도 트램 방식이 과연 예타 이 부분이 많이 지금 걸려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정책적인 내용이니까요. 예타를 받든 안 받든 저는 예타 받는 걸 행정 절차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예타 받는 거는 이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해보자 이런 취지니까 받아야 된다면 당연히 받도록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요? 그럼 또 어느 세월에 우리 그러니까 2호선 그거는 그 결국에는 제대로 된 대중교통 정책을 이번을 통해서 시민적 안을 마련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고가로 선정되면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고가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항상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중요한 거는 논란보다는 이런 그 작년에 그런 결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대중교통 정책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걸 설득하고 합의할 수 있는 기회로 좀 삼는다면 오히려 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얼마나 주민 편의적으로 끌고 가냐 하는 것은 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다 꾸준히 노력해야 될 그런 항목이고, 별도로 도시철도 2호선만 갖고 얘기하면 이제 조기 착공은 완전히 물 건너 간 거예요. 그건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기 착공을 포기하고 차분히 다시 정리해서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면 트램으로도 가도 좋다. 그러나 조기 착공을 전제로 하면 영웅철 시장 안으로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뭐 조기 착공은 물 건너 갔고, 그러다 보면 권선택 시장이 당선 무효형에 이르지 않고 임기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때가 되면 또 권선택 시장 임기 만리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지방선거 앞두고 선택이 정치적 선택으로 또 논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부푼 꿈, 환상 이런 것들은 이제 접고 뭐 예타가 행정적인 절차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행정적인 절차를 치르는데 2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비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패대기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오히려 충청권 광역철도망 계획이 지금 1월 아니면 2월달에 예타 결과 나오거든요. 뭐 통과가 안 되든 통과가 되든 결과는 이게 오히려 통과가 된다면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이거하고 연계해서 대중교통 개혁 정책, 또는 두 번째는 버스 개혁 방안도 지금 대전시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아마 늦어도 상반기쯤에는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주목하고 이걸 어떻게 잘 안을 잘 조합해서 마련하느냐, 이게 저는 핵심이지 않나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광역철도망은 지금 당장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기 때문에 그게 우선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박성효 전 의원님도 그 얘기 하셨죠. 그래서 그걸 연계해서 어떤 안이 좋으냐를 이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트램 방식을 일단은 뭐 권시장이 결정을 했지만 2016년도 총선 때 우리가 다시 공론화를 한번 해서 선거 이슈로 해가지고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충청권 광역철도망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트램식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다시 한번 따져보고,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착공은 언제쯤 할 거냐. 광역철도망도 일종의 상당한 도시철도 역할을 하는데 시급하게 막 서둘러가지고서 말이죠. 트램식을 또 착공해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벌리는 거죠. 일각의 전문가들은 이 얘기에다가 플러스 BRT로 가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염시장 때는 고가 방식의 를 염두에 두고 염시장님이 왔다 갔다 맞춘 측면이 있고, 이제 지금 권 시장님은 또 트램 방식에 갖다 맞춘 그런 경향이 보였는데, 광역도시철도 있고 뭐 BRT 있고 또 버스 교통망 개선하면 이 트램 방식을 제가 볼 때는 이 노선대로 그대로 확정할 수가 없어요. 노선 자체가
변경이 와야 된다고. 그럼 노선 변경 오면 또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또 부딪혀서 예타를 신청하는 과정에 새로운 발표와 새로운 교통체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리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 2년 이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새해 벽두니까 네, 너무 요런 정도로. 부정적인 요런 얘기 정도로. 깊게 하지 말고 덕담 좀 합시다. 덕담. 아니 나는 올해 제일 궁금한 게 올해가 아닌가? 그 이제 연말까지 선거구가 어떻게 뭐 증설이 되든 뭐 축소가 되든 이렇게 결론하면 우리 혹시 선거에 나가실 준비를 하시나요? 연말까지 사전 선거 얘기할 수 사전 아니 선거 이현 그런 게- 변호사님은 하시나? 나 이게 제일 궁금해. 올해 제일 궁금하고 저기 한 게 그럼 이 패대기 쇼가 이 패널 MC를 언제 바꾸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만약에 나온다면 내년 4월이잖아요. 그 4월이면 법적 규정이 있어요. 거의 방송 못 나오게 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패대기 근데 패널 사퇴 시한이 언제야 그럼? 사태 시합인데 지금 물어보는 이 패백 이슈를 방송으로 볼 수 있나 지금? 방송이 아닙니다. 지상파가 아니지. 지상파 아닙니다. 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니, 우리 출마 선언하기 직전까지 할 수 있네. TV하고 잠깐 여기서 그런 말 대충 믿고서 했다가 베린 사람이 한눈에 변호사 이지수 PD 말 믿고서 전혀 상관없다고 했다 걸리고 이지수가 책임질 거야? 하여튼 상담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상담해봐야 되겠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나간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네. 만약에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권선택 응. 후보도 포럼 괜찮다고 그랬어 그때 법률가들이 다. 아 그랬나? 다 자금 받은 알겠습니다. 사한 건데 그러면 내가 우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냐고 나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이게 아니 이 물어보고 방송 싶었는데. 끝나고서 내가 얘기해 줄게. 그리고 또 권선택 대전시장의 재판이 지금 계속 지금 집중 심리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올해에 참 어떻게 보면은 관전 포인트죠. 최대 이슈죠. 최대 이슈. 그게 아마 선거사범은 기본적으로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자. 결론이 4개 대법까지 1심이 6개월 안에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1심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와요. 윤곽이 나오죠. 이건 뭐 아이고 힘들겠는데 아니면 뭐 그 정도면 2심에서 어떻게 되겠다 뭐 이런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집중 심리를 하더라도 4월 정도 돼야지 지금 1심 판결이 나오는데 그때까지는 아주 상당히 좀 어수선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장이 계속해서 법정에 들락달락하고 참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좀 곤혹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곤혹스럽죠. 지금 대전시정에 충실해도 될까 말까 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2015년도 초반은 하여간 대전시정은 상당히 좀 복잡할 것이다.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우리가 차분하게 좀 진짜 지켜봐야지 너무 뭐 예측을 해가지고 뭐가 되니 안 되니 해서 뭘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대전시가 흘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대전시장 지금 권선택 시장 낙마하면 대전시장 해보겠다고 미리 설치고 돌아다니는 분들은 좀 우리가 눈총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것은 이제 도리가 아니죠. 도리가 아니지. 정치 결론이 도리도 나오기도 안 전에 맞고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런 얘기 자체를 거론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신사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본인들은 뭐 한마디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얘기지. 국회의원 하고 싶어갖고 막 예를 들어서 그런데 A 국회의원이 지금 현직이 있다고 그 양반이 죽으면 나오겠다고 보궐선거하고 준비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 죽길 바라는 거랑 자, 똑같아. 그렇다면은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2015년 올해에 우리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우리가 드리는 무슨 고언이라고 있으면 좀 한마디씩 해주시죠. 야, 근데 올해가 양띠 아닙니까? 양띠? 네, 양띠. 양이. 그러면 권선택 시장이 양띠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런가? 그런 거 같아, 맞아요. 만으로 60년. 그럼 이제 회갑이시네, 회갑. 그분은 원래 오사라 그러던데 자기가 아니, 1년 재수. 아니, 그러니까 저기로는 5년. 주민은 주민 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꽤. 저는 뭐 6.25 때 우리 시중에서 연수부가 그랬던 얘기. 불나가지고요 호적을 다시 만드는 통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6.25 때? 예, 사변통에 우리 면사무소 불났어요.
6.25가 몇 몇 년에 년이에요? 일어났어요? 57년도에 일어났네. 아니 터졌어. 너무 올라간다. 터졌어. 너무 올라간다. 터졌어. 올라가는데 너무 인우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 이장님 인우 보증으로 내가 이거 아니야. 했다고 그러거든. 그것도 한 2, 3년 아니야. 뒤에 57년에 일어났어. 57년? 예, 맞아. 자, 아무튼 우리 권 시장님한테 한번 고언을 한번 좀 올해는 어떻게 하시라고. 아, 덕담도 한번 덕담이 되겠죠. 덕담. 연초니까 예. 덕담. 1월 1일 날 아마 그 느낌이 오셨을 거야 아마. 이게 뭐 된다 안 된다. 되게 해맞이 가면은 뭐가 옵니다. 해맞이 가보셨잖아. 구름 사이로 또는 뭐 해가 딱 올라올 때 느낌이 확 와. 올해 내가 선거에 떨어질 건지. 떨어질 때 좀 느낌이 안 좋았잖아요. 사실 출마하는 사람들은 당선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지만 떨어지는 선거는 느낌이 온다고 느낌이에요. 그래서 떨어지는 아마 이 권시장님도 해맞이 가서 느끼셨어요 길을.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운명이고 하늘의 뜻이 그렇죠. 우리 있으니 인간이 하는 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가라는 얘기야. 이게 덥다. 무소의 뿔처럼 가라. 무슨 말인지 나도 얘기하는 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흔들림 없이 가시라. 이런 덕담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나도 진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한번 권 시장을 시장실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면서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내가 뭐 시장 병 걸린 사람도 아니고 지금 가장 안타까운 거는 시정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시장으로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뭐 당락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현 변호사가 말씀하셔서 뭐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정이 자꾸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언론이고 또 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좀 언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진정어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어쨌든 간에 법원 판결이 나 개인적으로는 빨리 이렇게 결론을 내서 시정 그러니까 뭐 선거 뭐 재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든 안 하든 간에 어떤 조기에 결정이 돼서 시정이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권 시장에게는 좀 자신 있게 또 내일 뭐 지구가 망하더라도 나무 하나 심는 심정으로 자신 있게 가고 결과는 아까 운명이다 하늘의 뜻이다 어쨌든 이렇게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좋은 그래도 본인에게도 좋고 시정에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면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이 해야 될 책무가 좀 되게 크다라고 보거든요. 뭐 재판 받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주눅 들거나 눈치 보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특히 대전시정 현안들 중에 도시철도 빼고 나면 그렇게 크게 뭐 시장이 결정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거나 뭐 몇백억짜리가 막 사업이 진행되거나 이런 거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시장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저는 제대로 이행하는 게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게 대전시정을 위해서도 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권선택 시장께서 좀 사람을 좀 믿고 써라. 이 말을 제가 좀 권해주고 싶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분이 인사비서관을 지낸 분 아닙니까? 근데도 지난 그 선거법 위반 건에 관해서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너무 없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는 좀 확실한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람을 좀 길러서 좀 썼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분이 지난해 좀 존재감이 없다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 거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추진력 있게 확 밀고 나가라 이런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네요. 자, 이게 새 벽도니까 이제 우리끼리 덕담을 한번. 네. 이성희 사회자께서는 2015년도에는 중앙에 네. 뭐 케이블도 좋고 아니면 지상파도 좋고 네. 자주 좀 출연하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대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뭐 저한테는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직업이 뭐예요 지금? 백도잖아. 백수예요? 직업 가자. 아니 뭐요 지금 그 몇 개월 동안 만나셔놓고 지금 뭐 하는 게 해가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동생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프리랜서 아니야? 프리랜서. 원래 큰일 하려면 우리 선의원을 봐. 몇 달 가지고서 지금 프리랜서에 프리랜서 생활 지금 벌써 응?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뭐 그 잠깐 몇 달 쉬는 거 가지고 너무 이제 기분이 감사합니다 선배님. 우리 선 의원님 올해 말에 뭔가 큰 일을 좀 하셔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원하는 분이. 그 지역위원장 안 됐다고 다른 분들이 뭐 안 되면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막 걱정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지역위원장이 크게 관계는 없죠. 예, 뭐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왜냐면 조직 자체를 맡아서 관리하면 자본도 많이 나고. 아니 나중에 괜히 또 이 경선하는데 또 쪽수 부족해가지고 또 괜히 그때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돼서 이것만 덕담으로 얘기하는. 아니 근데 우리 패대기 쇼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손병렬을 위한 괜찮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손병렬 모르는 사람들이 이미지 많이 좋아졌어 진짜. 저분이 그걸 아셔야 돼. 근데 이제 한 가지 딱 지적사항 나오대. 인사할 때 좀 각도를 너무 이렇게 확 숙이지 말래. 너무 숙이니까 너무 여기 험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빠져.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적당한 각도로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이미지 중요하면 제 후배가 되시던지. 아마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자연스럽다고. 아 이거 아세요? 근데 기밀을 사람들이? 알죠 우리 다 우리는 뭐 아니 그 가발이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아유. 저도 몰랐어요 처음에. 아니 까놓고 얘기하지 마. 아이 그냥 아니 방송에서 뭐 얘기하면 안 되는. 하면은 그냥 물고 늘어지는데 힘들어. 진보는 이래서 문제. 남 얘기 안 듣고. 가발 얘기했다가 이렇게 요거도 먹고. 이 디트 뉴스에다도 좀 덕담을 한마디 해줘야 되잖아요. 이 우리 이호진 대표 어디 가셨습니까? 예, 대표. 올해 본사 옮겨요? 디트 뉴스가 아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고. 그러게요. 그 결과물로 이 패대기 쇼도 그렇죠. 이제 나타난 거죠. 대전 시민 방송도 뜨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 시민 방송도 뜨고 있고. 하여튼 이지숙 PD나 우리 송준호 PD 뭐 이런 분들이 고생 많이 했죠 지난해. 여기 지금 저 시청자 여러분들 안 보이시지만 이 앞에 지금 스텝이 한 10몇 있어요. 15분이 앉아가지고 지금 제작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게 마이크 좀 바꿔줘 마이크. 2015년도 더 분발해서 그렇죠. 디트 뉴스, 패대기 쇼, 대전 시민 방송 모두 다 대박 날 수 있게 박수 한번. 네. 어우 훈훈하다. 우리 이지숙 PD가 굉장히 저런 자세를 취한다는 걸 굉장히 그러게 고맙다. 공손하게. 응? 예. 아니 정 이사장 덕담 안 하시고 덕담이요? 해야지 마무리. 이호진 대표가 지금 앞에 덕담 계시네요. 한번 와 하라고? 계십니다. 대표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네. 있었어. 뭐에 대한 뭐 아무거나 덕담하면 됩니까? 아무거나 하세요. 뭐. 그러니까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100%는 아니더라도 작게 이루어지더라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뭐 다시 얘기하지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우리가 이걸 진행을 하니까 패대기 쇼가 우리 대전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중심체가 될 수 있도록 그 디트 뉴스도 노력하고 여기 함께 참여하는 그리고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다 노력해서 다음 선거 전까지 그러니까 올해는 좀 패대기 쇼에서 나온 얘기들이 그 여론을 주도하고 지적된 부분들이 개선되고 이렇게 정책 방향들이 반영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공중파에서 잘하셨어요. 저는 우리 패대기 쇼에서 우리 출연하신 분들 중에 3분은 좀 내년에 국회의원이 좀 탄생이 됐으면. 그래서 우리 패대기 쇼는 국회의원 가는 길목에 있는 패대기 쇼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나온다면은 뭐 이것처럼 큰 경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패대기 씨 그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세 분이 나오면. 알겠습니다. 뭐 나오실 분들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나? 얘기 안 해도 딱 세 분밖에 없는데 정 안 되면 두 분이라도 좀 탄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누구라고 얘기 안 하나? 얘기 안 하죠. 예. 두 분만 돼도 우리 패대기 쇼는 큰 성공입니다. 정 안 되면 한 명이라도. 아니 이제 두 명은 돼야 됩니다. 너무 궁하다 우리. 아니 두 명은 꼭 돼야 됩니다. 자, 더 하실 얘기 있으면 없습니까? 자, 없습니다. 이걸로 마치십시다. 네, 자 새해 벽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패기와 대안이 있고 시민에게 기쁨을 주는 쇼 패대기 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